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주 장명가 장세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식상이 편중된 사주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재성이 편중된 사주에 대해서 그 특성과 통변법을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사주에 재성이 많다는 것은 일간이 할 일이 많고 관심 가져야 하는 것이 많다는 것인데요. 이러한 형태는 여러 개의 팔과 다리를 가지고 안테나를 펼쳐놓은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에너지 소비가 많은 것이고 신약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재성은 돈과 이성을 의미하므로 재성이 많으면 일간이 힘이 있어야 재성을 다룰 수가 있는 것이며, 재성이 많으면 당연히 일간이 신약한 것입니다. 재성이 많은 사주는 일간이 신약해지면서 재생관을 하게 되니까 관성이 너무 강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신약해진 일간을 강해진 관살이 극하게 되므로 매우 곤란해지는데요. 이럴 때는 반드시 비겁이 있어야 구세주가 되고요. 재성이 강할 경우 인수를 사용해서 억제하는가, 또는 비겁을 사용해서 재를 통제하는가를 구분해야 합니다. 자녀를 양육할 때 재성이 많은 사주의 아이들은 밖으로 나가서 놀고 다양한 것에 호기심이 많아지는데요. 양육자가 그 특성을 알고 이해를 해야 합니다. 억지로 막거나 통제를 하면 안 되고요. 분명한 목적을 갖는 습관을 갖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이미 재성이 많고 왕한 사주는 인수가 약한 상태라서 인수를 사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비겁을 사용하는 쪽이 더 좋은데요. 즉 친구나 동료들의 힘을 얻어야 합니다. 사주 원국에 비겁이 있어야 가능한 일인데요. 다양한 친구 관계나 인맥을 활용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재성이라는 것은 일간이 욕망하고 추구하는 것들이고 호기심이고 할 일을 말하는 것인데요. 내가 소유하고 싶고 내가 다스리는 것을 의미하므로 책임도 따르게 됩니다. 남녀 모두 재성은 부친을 의미하고, 남자는 배우자나 여자를 의미하며 여자는 시어머니를 뜻하는데요. 인성이 어머니가 되니까 제극인의 원칙에 따라 인수를 극하는 재성이 부친이 되는 것이죠. 재성의 역할에 따라 부친과 배우자의 길흉관계를 유추하는 것입니다. 재성은 관을 생하므로 시어머니가 되는 것이고, 여자가 재성이 많으면 시어머니가 많은 것이므로 남편의 인연이 많아지는 것인데요. 반드시 결혼을 많이 한다기보다 이성의 인연이 많고 인기가 있다고 해석하면 됩니다. 사주에 재성이 왕하면 남자는 이성으로 인해 구설수가 생기거나 이성으로부터 복잡한 관계가 맺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도 재성을 다루는 일간의 기운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재성이 왕해도 일간이 충분히 다스릴 수 있다면 무난하겠지만, 반대의 경우라면 재성의 힘에 눌려 공처가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재성이 많고 정편재가 혼잡된 경우는 갈등을 뜻하는데요. 이것을 선택해야 할지 저것을 선택해야 할지 갈등을 하게 됩니다. 특히 여자의 경우 재성이 지나치게 많으면 일복이 많은 것이므로 밤낮으로 일을 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데요. 재성 혼잡은 갈등이나 욕심이므로 욕심이 있으니 갈등도 생기는 것입니다. 재성이 식상과 함께 있는가, 재성이 인수와 함께 있는가, 관성과 함께 있는가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재성도 정제와 편제로 나누는데요. 정제는 고정적이고 안정적이며 규칙적인 보장된 수입이라고 한다면, 편제는 횡재성이고 고정적이지 않은 재물을 의미합니다. 재성이 많고 혼잡된 경우는 편재성이 많다고 해석할 수 있으니까 재물이 안정적이진 않는데요. 사업성 재물이나 투기성 재물에 관심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재성이 많은 사주는 돈을 다루는 힘이 있나 없나를 살펴서 해석해야 합니다. 재성이 지나치게 많으면 돈과 여자를 우습게 생각하고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으니까 오히려 돈을 다루는 데 신중하지 못해서 재물을 모으기가 어렵습니다.
작은 돈은 우습게 여기고 큰 돈에 관심이 있는 성향이 되는데요. 돈에 대한 개념이 재성이 작거나 미흡한 사람에 비해 신중하지 못하기는 하지만 일간이 재성을 다룰 수 있는 역량이 있거나 운에서 조력을 해주면 사업가로 성공할 수 있습니다. 재성이 많은 사주는 일복도 많고 스스로 일을 찾아서 여기저기 다니고 분주한데요. 일을 벌리고 만들어서 하는 편이고 어디라도 쫓아다니는 사람이므로 바쁜 사람입니다. 만약에 사주 원국에 식상이 없는데 재성만 많다면 과정 없이 결과를 바로 추구하는 사람이고요. 반대로 식상만 있고 재성이 없으면 시작도 잘하고 노력도 많이 하지만 손에 쥐는 결과가 없게 됩니다. 식상과 재성은 짝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서로 도우면 결과도 좋은 것이지요. 이것을 식신생재라 하여 좋게 해석합니다. 재성은 네트워크가 넓고 다양한데요. 일과 사람 그리고 사회성이 굉장히 넓고 소수의 사람을 깊게 만나지 않고 넓은 사회관계를 맺습니다. 재성이 많은 사주를 통변할 때는 일간의 힘을 살핀 다음에 용신을 어느 곳으로 정해야 하는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 명식은 축월 을목 편집격으로 추위가 극심한 시기에 태어난 을목이기 때문에 조후가 먼저 우선일 것 같네요. 이 명식의 공부운을 살펴보겠습니다. 년월지에 재성을 놓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공부하고는 인연이 좀 약한데요. 사주에 재성이 많은 학생들에게는 공부를 억지로 시키기보다는 식상을 통한 외부 활동력을 키워주는 게 더욱 좋습니다. 예를 들면 방과 후에 운동을 시킨다든가 외부 활동을 통한 움직임을 하게 되면 오히려 더 좋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재성이라는 것은 만지고 노는 것인데요. 재가 많다는 것은 당연히 컴퓨터, 핸드폰, 게임방 등 좁은 공간에서 노는 것을 좋아한다고 보기도 하는데 스스로 공부를 한다면 천만다행이지만 대부분 갖고 노는 것과 친구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럴 때는 식신을 통해 건전한 배설구인 실외, 취미생활, 운동 등을 만들어주는 게 좋습니다. 이 명식은 자월 기후일주 남명으로 흔히 말하는 제다신약사주죠. 편인은 흔히 식신을 극한다고 하죠. 식신인 나의 손발을 못쓰게 만들고도 먹고 산다는 것은 특별한 능력과 재능이 있다는 것인데요. 이런 사람은 반드시 편인의 전문적인 국가 자격이나 기술을 가지고 사는 게 적합합니다. 보통 이렇게 재성이 많으면 반드시 관절염, 신경통, 간질환에 노출되기 쉬운데요. 제다신약 사주들이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감당을 할 수 없는데 감당을 할 수 없다는 것은 건강에 반드시 무리가 따른다는 것입니다. 재물을 얻더라도 공동명의나 가족명의 등으로 분산시켜서 소유 형태를 바꿔야 하는데요. 그래야 재물의 압력을 감당할 수 있다고 봅니다. 또한 제다신약 사주들이 성격이 욱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반드시 심장질환에도 문제가 생길 확률이 높으므로 늘 조심을 해야 합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